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독은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아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성악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가? 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악을 1986년부터 시작을 했죠. 예, 혹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예, 또 비슷한 세대도 계실 테고, 또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성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꽃을 피울 때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성악가로 성공하면 의사, 변호사 부럽지 않다. 왜냐면은 성악가 교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뭐 벤츠를 타고 왜 부의 상징인 우리 그때 독일차가 타기 어려웠을 때 예, 정말 그 대우받 교수님 하면서 대우받고 그리고 또 레슨비가 그 당시에 시간당 10만 원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하려면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레슨을 받아야 음대 입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5명에서 10명만 돼도 웬만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수입을 형성하는 성악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다 그러면은 굉장히 선호하고 그 당시에는 재미있는 게 뮤지컬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제 영상 중에 살짝이 없어의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살짝이 없어예를 예그린이라는 그 국립단체가 처음으로 거의 초창기에 만든 그 뮤지컬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뮤지컬 창작. 그래서 그런 시대 때는 외국 뮤지컬은 단 한 편도 없었고요. 또 어쩌다가 뭐 롯데에서 또 뮤지컬단이 있었거든요. 남경주 씨, 그 다음에 최정원 씨, 뭐, 예, 다 우리 선배 동료들인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거의 초창기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외국 거를 이제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거의 수입 작품을 막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악보 만들고 그렇게 공연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저작권 문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후진국이었다. 그러다가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작품이 들어오면서 2001년도, 2002년도 요때 저작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라이센스에 대해서 다시 정립이 되고 이제 수입을 하려면 정식으로 돈을 주고 수입을 해오고 반드시 거기에 스태프들이 가르쳐야 되고 이런 모든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뮤지컬 시대가 됐고 또 실용 보컬, 팝 보컬 시대가 됐는데 과연 이 시대에도 성악은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페라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번 오페라를 접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페라에 가서 나 졸았다. 이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너무 지루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우리가 어떠한 연극을 보든지 오페라를 보든지 뮤지컬을 보든지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모르고 보면 정말 지루한 게 또 이 음악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프로야구를 좋아하시죠? 요즘 저는 어렸을 때 MBC 청룡이라는 팀을 응원했고 또 저도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야구를 직접 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보는 것보다 직접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프로야구 막 시즌이 되면은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야 너는 프로야구 안 봐? 그러면 아 저는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런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야구 막 이제 어린이 팬들이 돼가지고 막 사인볼 또 서로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붐이 한때 일어났었어요. 그때 아마 1981년도, 2년도, 3년도 아마 그때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프로야구의 선수들에 대해서 동향을 알거나 그 사람의 성격을 알거나 몇 할, 몇 푼, 몇 리, 뭐 어떤 성적을 알거나 그 사람의 연봉을 알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생김새를 알거나
안다면 관심이 생기고 재미있겠죠. 그런데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보면 농구도 모르고 축구도 모르고 다 모르시잖아요. 손흥민만 알죠. 옛날 분들 차범근만 알고 차두리만 알고 그쵸? 거의 뭐 다른 박지성 외에는 뭐 전혀 뭐 모르잖아요. 모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떤 계기가 돼서 그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서 아니면 축구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선수에 대해 또 관심이 생기고 그 사람이 연봉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프리미어 리그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처럼 예. 스포츠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악가를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그 성악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그 음악을 듣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한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한이 우리나라의 다른 성악가들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은 러시아 가곡을 러시아 오페라를 많이 부른다. 왜? 러시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 나 문학은 좋아하는데 음악은 나 하나도 모르는데 그랬을 때 도대체 저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겠죠. 아, 이런 뜻이구나. 뜻을 알고 저건 차이콥스키의 곡이구나. 저건 라흐마니노프의 곡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면 자꾸 저의 음악회에 와서 또 들으려고 오늘 컨디션 별로였어요. 선생님 오늘 별로였어요. 예. 그때가 좋았는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매니아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시 오페라를 또 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겠죠. 오페라에는 발레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무대 미술이 나오고 총체적인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케스트라, 풀 오케스트라로 마이크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마이크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합창을 예를 들어 50명이 한꺼번에 빡 성악 전공자들이 하면 그 웅장함,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초대가 된다면 그걸 느낄 수만 있다면 또 오페라를 보고 싶을 것이고 여러분은 분명히 매니아가 되시는 거예요. 오페라 매니아. 그런데 아쉽게도 첫 오페라 갔는데 너무 못해. 성악가들이 너무 못해요. 그리고 형편없어. 무대도 형편없고 오케스트라 10명 앉아있고 되게 돈이 없구나. 뭐 분장이라든지 의상도 좀 이상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태리 말로 막 하잖아요. 보통. 이태리 말, 러시아 말, 독일 말로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졸기 시작하죠. 자막이 나오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뮤지컬을 보러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뮤지컬은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오페라 유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전 세계에서 공연을 뭐 어디서 하든 필리핀에서 하든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뉴욕에서 하든 아니면 한국에서 하든 각자 독일에서 하든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막을 주지 않아요. 그냥 말로 쏘는 거죠. 그래서 No more talk of darkness, forget this wide-eyed face. 그러면 우리말로는 우리 서울에서는 어둠 얘긴 그만, 두려움도 그만 이렇게 또 노래를 하겠죠. 뭐 일본에서는 와다시노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객 친화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오페라처럼 빡 질러내는 그런 발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오페라에서 졸던 사람들이 뮤지컬에 가서 보니까 뭐 배우들이 막 붕붕 날아다니고 막 춤도 추고 드라마틱하고 뭐 효과도 특효 막 뻥뻥 터지고 뮤지컬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뮤지컬에 빠지는 사람이 또 이제 어느 이제 BTS나 어떤 그 유명 이제 아이돌 음악을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정장 차려입고 또 거기 가서 또 그런 거 보는 것도 귀찮아. 이제는 듣고 그냥 콘서트 가서 막 같이 즐기고 노래하고 뛰고 땀 흘리고 이런 게 좋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가수들의 매니아가 돼서 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1차 음악, 1차 산업,
1차 예술, 1차 예술이 있고 2차가 이제 마이크가 들어오면서 발달한 이런 뮤지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용음악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인데 연극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극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연극은 그리스 시대에 그 마을별로 그 연극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거기서 연극을 서로 공연을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돼서 어떤 공연을 올리고 뭐 이런 전통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셰익스피어 시대, 영국의 셰익스피어 시대 때 또 극작가이기도 하고 본인이 배우도 했던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도 쓰고 자기 연기도 하면서 굉장히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서 그 연극이 이제 뭐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공산주의에서 가장 또 그 공산주의를 합리화시키고 또 굉장히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술 중에 만든 게 아니라 꽃을 피운 예술 중에 발레와 연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서 그것을 보면서 또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적인 감동으로도 그렇고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스탈린 시대, 레닌 시대 그때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아닌 지금 어린 친구들은 소련이란 말조차도 모르니까요. 러시아 원어로 말해 로시아 러시아가 이제 독립국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연극이 발달해서 도시마다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장에 가서 저도 이제 모스크바 살 때 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살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극장에 가서 이렇게 연극도 보고 발레도 보고 오페라도 보고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10,000원, 20,000원이면 모든 공연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대였죠.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던 시대이긴 해요. 지금보다. 하지만 그런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잠시 여담으로 들려드리면서 그래서 연극으로 치면 연극이 1차 예술이라고 치면 2차 예술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영화죠, 영화. 예. 이제 무성 영화에서 미국에서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또 넘어갑니다. 마이크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여러분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뮤지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가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이쁜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우리나라도 변사가 옛날에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배우의 목소리가 어떤지는 다 몰라요. 예. 그럼 무성 영화 시대에서 이제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직접적으로 배우가 말도 해야 되고 그런 화법, 화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발달해서 오늘날의 할리우드 영화 또 한국 영화 저희가 중학교 때만 해도 한국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야 그럼 그걸 돈 내고 보니 이 정도로 굉장히 안 좋게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영화 서로 보려고 그러죠. 외국말로 막 들리는 거 막 신경 쓰이기 싫어. 근데 한국 영화도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 한국 영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영화가 전 세계를 지금 쓸고 있잖아요. 홍상수 감독님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찬호 감독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예.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발달하는 것을 2차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예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2차 예술이 발달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겠죠. 예. 일단 요즘 연극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연극에서 굉장히 오래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영화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는 무슨 탤런트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연극하다가
또 TV 또 드라마 제작하는데 가서 또 연기하고 또 그러다 영화에서 섭외가 오면 또 영화하고 그러면 연극에서의 연기법과 이 방송에서 매체에서의 연기법이 같을까요? 같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를 분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니슬랍스키 메소드 연기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as if 그 사람인 것처럼 예, 진짜 그 사람이 돼서 연기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데 화법 화술에서 마이크가 여기 이 정도 들어와 있죠. 연극 같은 아니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들어가죠. 사랑해.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연극에서 그게 들리나요? 사랑해. 예, 그래서 복식 호흡도 필요하고 발성법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연극에서 발달한 사람들은 영화에 가서 쉽게 적응해요. 금방 요거 내가 말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에너지 좀 낮추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영화만 또 데뷔했던 사람들이 연극으로 오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마이크 없이 하려니까 엄청 힘들죠. 예, 그러나 그런 분들도 요즘은 또 연기를 배우겠다 그래서 연극 쪽으로 많이 오셔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융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성악으로 돌아올게요. 오페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페라를 잘 하기 때문에 뮤지컬 쪽으로도 가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오페라 뮤지컬의 역사를 보면요. 오페라는 아까 우리 연극의 역사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페라도 바르디 남작이라고 피렌체에 있는 그 바르디 남작의 집에서 자기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극 음악을 하나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카메라타 예술단이라고 카메라타라는 어떤 하나의 형태의 그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그 자기 딸 결혼식 때 오페라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했대요. 그러면 아주 뭐 작은 규모였겠죠. 현 스트링 뭐 몇 명 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드라마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다 섞었겠죠.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최초의 오페라라고 하는데 그 뮤지컬은 그럼 언제 생겼냐? 뮤지컬은 거지 오페라라는 오페라가 생겼었어요. 예, 그때 약간의 대사가 들어가고 조금 즉 기존의 오페라와는 틀린 그런 형태의 오페라가 생겼어요. 그거를 최초의 뮤지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시대 때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오페라 발성도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 상업적인 뮤지컬 브로드웨이에서 꽃을 피웠을 때는 사실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작곡가가 캐츠 그리고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외에 어마어마한 많은 작품을 썼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사실은 브로드웨이에 가서 뻥 터진 거거든요. 영국에서 아무리 히트하면 뭐해요? 이 시장은 마켓은 미국의 뉴욕에 여기서 막 터져야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뉴욕을 관광한다? 그러면은 필수 코스 무조건 브로드웨이에 가서 뮤지컬 유명 뮤지컬 하나를 본다. 예, 이런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표가 팔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다 매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 뮤지컬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페라 했던 사람들이 뮤지컬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팝 가수가 뮤지컬로 넘어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옥주현 씨라든지 그 가수들이 많이 넘어왔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죠. 거의 뮤지컬의 대통령인 것처럼 지금 모든 작품이 그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조승우 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난 뮤지컬만 해. 홍광호 씨 같은 경우 난 뮤지컬만 해. 그 안에서 또 스타가 됐죠. 그렇게 다양하게 각자의 기호대로 배우들이 난 뮤지컬만 할래, 난 오페라만 할래, 난 아니면은 드라마만 할래, 나는 아니야 그냥 가수로 음반 활동만 할래.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구역 안에서 스타가 되는 거죠. 예,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악이 필요할까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악이 완전히 꽃필 때, 우리나라에서 꽃을 필 때 성악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희 때 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예, 둘만 낳아 잘 살자, 아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낳아서 거의 외아들 아니면은 뭐 한 집에 2명 뭐 이런 식의 구도가 많았었어요. 한 반에 중학교 때 70명, 예, 초등학교 때는 오전반, 오후반 뭐 이렇게 완전히 콩나물 시루처럼, 예, 그랬는데 요즘은 뭐 20명, 30명도 안 되죠. 예, 그렇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그것도 시험 쳐서 갔는데 다 떨어뜨리고 시험 쳐서 떨어뜨려 가지고 걸른 애들이 60명, 한 반에 60명 이랬기 때문에 음대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때 생겼죠.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유학을 갔다가 지금 다 돌아왔어요. 다 교수가 되기도 하고 성악가가 되기도 하고, 아 성악 나 안 해 그래가지고 사업하기도 하고, 그냥 음악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고, 방송국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엄청 많겠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 세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성악가 출신들이 다 성악가가 된 건 아니죠. 예, 그런 성악가로 계속 꾸준히 간 사람도 있고, 합창 지휘로 바꾼 사람도 있고, 지휘자로 바꾼 사람도 있고, 뭐 연극 배우가 된 사람도 있고, 뮤지컬 배우가 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연출가가 된 사람도 있고, 길은 많아요. 길은 많은데 일단 성악 발성 자체가 과연 요즘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성악 발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노래를 부르는 예술에선 필요하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스타일을 정해서 네가 알아서 불러. 나중에 뮤지컬 갔을 때, 아니면은 네가 가수가 됐을 때 스타일을 네가 정해서 부르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흡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소리는 이렇게 나는 거야. 네가 선택해. 그리고 성악하는 제자들한테도 한 가지 소리만 내려고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제가 오페라를 한다 그러면은 Tutto è deserto, né per l'aure ancora suona lo sotto caro me. 그래서 온몸을 다 울려서 뻥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겠죠. 그러나 뮤지컬을 할 때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어둠 얘긴 그만 이렇게 내야 되는데, 예, 마이크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자기 캐릭터대로 자기 말소리처럼 어둠 얘긴 그만 두려움도 그만 내가 언제나 함께, 이런 식으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이 와서 지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 발성을 바꿔라. 적어도 바리톤이면은 5가지 음색은 낼 수 있어야 된다. 가곡을 부를 때 나는 숲으로 가진, 무섭게 부를 필요 없잖아요. 나는 숲으로 가진, 예,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내 몸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울리긴 하지만 우리나라 가사가 잘 들려야 되는 특성이 있죠. 청산에 사르리라. 또 호흡은 계속 안정시키고 성악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안 되겠죠. 정산에 사르리라. 예, 그러면 가수가 부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정도를 지켜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성악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성악가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악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자꾸 유연하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또 다른 그 주변의 2차 예술도 발전할 수 있다. 예,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2차 예술이 발전하려면 1차 예술인 이 성악이 발전해야 된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음대가 너무 많아요. 이제 인구도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반에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 때는 70명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될까요? 그때에 생겼던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또 음악대학들도 있어요. 다 없애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음대 줄이고
외국처럼 아예 국립은 도시에 하나,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대전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광주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도시에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 사립이 한두 개씩 더 있고, 그 대신에 사립은 정말 좋은 교수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영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국립을 나온 사람도 나 저 사립에서 한번 더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그 최고위 과정, 최고 과정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지금 음악대학들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제가 감히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된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때까지는 우리는 이 정도를 걷자. 정도를 걷는 그런 음악가가 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대중들 친화적으로 대중과 친하게 많은 것들을 해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큰 극장 대극장에서 오페라도 볼 수 있게끔 인도해주고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자.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 과연 성악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